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한국에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거기는 위험에 가면 돌을 맞을 거야. 이번 이야기는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 26살의 태국의 직장인 메이린 씨. 한국을 사랑하며 꼭 한번 경험하고 싶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번 태국 사태에서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 속에 어떤 기회를 얻게 된 것일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메이린이고 태국 방콕에서 호텔 리셉셔니스트로 일하는 26살이에요. 저는 한국 여자 아이돌 스타일의 옷들을 즐겨 입으며 단발머리가 잘 어울립니다.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모으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언젠가 한국에 갈 날만을 꿈꿔왔죠. 하지만 지금은 그 꿈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지금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어요. 한숨을 푹 쉬고는 브라우저를 닫았어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최근 태국과 한국 간의 문제들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제가 일하는 호텔 로비는 너무나 조용했어요. 마치 도서관이나 텅 빈 교실처럼요. 예전에는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 차서 웃음소리가 넘쳤는데 이제는 마치 유령 도시 같았어요. 동료 아티시 다가와서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또 예약 취소됐대.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었는데 지금은 태국 방문객에게 불리한 조건이 많다며 취소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고 있었죠. 요즘 태국과 한국 사이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공손하게 말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태국 불법 노동자들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는 가요. 어느 나라든 규칙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때문에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호텔에서의 근무가 끝났을 때 이 상황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예전에 늘 사람이 가득했던 한 한국 식당을 지나쳤어요. 하지만 이제는 손님이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걸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집에 도착해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핸드폰을 들어 SNS를 스크롤하다가 눈에 띄는 글을 발견했어요. 서울에서 유학 중인 한 태국 학생이 쓴 글이었는데 친구를 사귀고 문화를 배우고 규칙을 잘 지키며 즐겁게 지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글을 읽고 나니 갑자기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상황이 생각만큼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요. 흥분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꺼냈어요. 글이 마치 강물처럼 술술 흘러나왔어요. 저는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썼어요. 한국이 어떻게 전쟁으로 피폐해진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열심히 일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규칙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썼어요. 글을 쓰면서 제가 봤던 한국 드라마들과 들었던 K-팝 노래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에서 들었던 한국어 수업들이 생각났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법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일하려면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하고 규칙을 어기는 것은 모두에게 문제를 일으킬 뿐이라고요. 글을 다 쓰고 보니 제 손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훨씬 가벼웠어요. 제가 쓴 글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랐어요. 블로그에 발행하기 버튼을 누르고 커다란 하품을 했어요. 벌써 늦은 시간이었고 내일은 다시 일하러 가야 하니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책상 위에 있는 작은 한국 국기를 보며 속삭였어요. 언젠가는 꼭 너를 직접 보러 갈 거야. 그날 밤 저는 서울 거리를 걷는 꿈을 꿨어요. TV에서만 보던 그 익숙한 장면들 속에서요. 꿈속에서 태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나라 사이에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꿈이었고 깨어나서도 그 희망찬 기분을 간직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블로그를 확인해 봤더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제 글을 읽고 공유했더라고요. 많은 건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어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로 향하며 비록 작은 일이지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쓴 작은 블로그 글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자꾸만 예전 한국 관광객들로 가득 찼던 우리 호텔 로비가 떠올랐거든요. 그들이 들떠서 여기저기 물어보던 모습, 맛집을 묻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어요. 이제 로비는 너무 조용해서 핀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예요.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포기하고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습관처럼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중에 눈에 확 들어온 글이 있었어요. 서울에 사는 태국 유학생인 누리라는 학생의 글이었는데 그 글을 읽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누리의 글은 신선한 공기처럼 다가왔어요. 그녀는 서울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주고 그녀도 태국 음식을 대접해주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항상 쉽지만은 않아 누리는 썼어요. 가끔은 집이 그립고 한국어도 정말 어려울 때가 많아. 하지만 난 합법적으로 이곳에 있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규칙을 지키고 있어. 그러면 한국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줘. 그녀의 글을 읽는 동안 제 안에서 뭔가가 움트는 느낌이 들었어요.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는 것 같았죠.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 맛있는 음식들, 중독성 있는 K-팝까지 제가 좋아했던 한국의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규칙을 어기거나 편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새 제 손가락은 휴대폰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제 생각과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한국에 대한 제 존경심, 그리고 그들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썼어요. 한국이 전쟁 후에 나라를 재건하고 이제는 기술과 문화의 선두에 서게 된 이야기들을 공유했어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썼어요. 하지만 그 배움은 올바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해요. 불법적으로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이 완벽할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규칙을 따르며 우리 태국의 좋은 모습도 보여줘야 해요. 저는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단순한 말과 쉬운 예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태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 꿈, 언젠가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소망도 적었어요. 저는 돈을 모으고 있어요. 한국어도 배우고 있죠. 그곳에 갈 때는 합법적이고 예의를 갖추어 가고 싶어요. 태국을 대표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심호흡을 크게 했어요. 손이 살짝 떨리기도 했죠. 사람들이 화를 내면 어쩌지? 한국 편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누리의 글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한국을 꿈꾸는 태국 사람들에게 제 글이 새로운 길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눈을 질끈 감고 게시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죠.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러나 조금씩 알림이 오기 시작했어요. 좋아요 하나 또 하나 그리고 공유. 제 글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댓글을 달고 그들만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떤 태국 유학생들은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또 어떤 한국 사람들은 제 글에 감사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 저는 여전히 잠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중요한 일을 시작한 것처럼 생기가 돌았어요. 제가 몰랐던 것은 그 작은 글이 제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였어요. 제 블로그 글이 이렇게 난리가 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죠. 일어나서 커피를 내리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알림 숫자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댓글이 수백 개, 공유가 수천 번, 그리고 메일함은 터질 듯이 가득 차 있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중얼거렸죠. 메시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태국이랑 한국에서 제 글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 글을 두고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무엇보다 제 의견에 동의하고 있었어요. 서로 이해하고 규칙을 따르고 두 나라가 서로 교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제 생각이 사람들 마음을 건드린 거예요. 침대에 앉아 이 모든 걸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제 작은 아파트가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질 정도로 화면 속에서 큰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댓글을 하나씩 읽어봤어요. 이렇게 잘 설명해줘서 고마워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더 필요해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저 그냥 호텔 접수원인 메일이니 어떻게 두 나라 사이의 대화를 시작하게 된 거잖아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혹시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없을까? 사람들이 날 오해하면 어쩌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제 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친구들이 제 글이 이렇게 퍼진 걸 봤냐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엄마도 전화하셨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요. 메일인 조심해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다 좋게만 받아들이진 않을 거야. 맞아요. 어머니의 말씀을 맞았어요.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득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한국에 간다고? 미친 거 아니야? 거기는 위험에 가면 돌을 맞을 거야. 엄마께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 평소처럼 바쁘던 방콕 거리가 뭔가 달라 보였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그건 제 착각이겠죠.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일터에 도착하니 아티시 큰 웃음으로 저를 맞았어요. 유명한 작가님 오셨네. 장난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관심은 익숙하지 않거든요. 리셉션에 앉자마자 또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엔 댓글이나 공유가 아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KBS 뉴스의 박지수입니다. 당신의 바이럴된 포스트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오늘 화상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3번이나 메시지를 다시 읽었어요. 정말 한국 뉴스에서 나한테 인터뷰를 요청했다고? 저한테? 한적한 호텔 로비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이건 다 장난이라고 말할 것만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어요. 네, 가능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뒤로 제 근무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계속 시계를 확인하면서 인터뷰 시간을 기다렸죠. 쉬는 시간에 머리를 고치고 무슨 말을 할지 연습할 때 아티시 제 일을 대신 맡아줬어요. 드디어 인터뷰 시간이 다가왔어요. 노트북 앞에 앉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카메라에 제 심장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죠. 통화가 연결되었고 화면 속엔 따뜻한 미소를 띤 한국의 박지수 기자가 있었어요. 메이린 씨, 그녀는 한국에서 존칭을 쓰며 저를 불렀어요. 그 말을 들으니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포스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이건 제가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기회였어요. 제 글을 공유해준 사람들, 엄마의 조언, 그리고 언젠가 꼭 한국을 방문해 보고 싶다는 제 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이해와 존중이 좋은 관계의 핵심이라고 믿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들려서 놀랐어요. 이건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족 사이에서도, 국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을 할수록 자신감이 붙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죠. 한국이 이룬 놀라운 성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태국이 그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도 말했어요.
하지만 존경이란 법을 어기는 걸 정당화해선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어요. 주제가 점점 더 흥미로워졌어요.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를 나누면서도 항상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지수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생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이어갔어요. 어느새 시간이 30분이나 지나버렸어요. 인터뷰가 끝나갈 때 기자님은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메이린 씨, 오늘 주신 말씀들이 많은 생각거리를 주었네요. 내일 저녁 이 인터뷰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의자에 기대며 기분 좋은 피곤함을 느꼈어요. 한국 TV에 인터뷰가 나가다니 가족과 친구들에게 빨리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집으려는 순간 작은 걱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 인터뷰가 방송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의견에 동의할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낼까? 머리를 저으며 그런 걱정들을 밀어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정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어요. 미소를 지으며 로비로 돌아갔죠. 무슨 일이 닥치든 준비는 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청 설레는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인터뷰가 잘 끝났고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궁금해서요. 눈을 뜨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그걸 보고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제 블로그는 방문자가 너무 많아서 터져버렸고 SNS 알림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전 세계 기자들이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보냈고 메시지가 끊이질 않았어요. 솔직히 압도당했지만 동시에 너무 짜릿했어요. 와, 사람들이 진짜 내 말을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댓글들을 쭉 읽다 보니까 설렘이 걱정으로 바뀌었어요. 제 말이 마음에 안 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화가 나 있었어요. 정말 심하게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속이 울렁거리는 걸 애써 떨쳐내려고 했어요. 길을 걷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기도 했고요. 저는 서둘러 걸음을 빨리 했어요. 머리를 푹 숙인 채요. 제가 일하는 호텔 근처에 다다르니까 작은 무리가 모여 있는 게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거든요. 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저를 향한 모욕적인 말들이 적혀 있었고 저를 태국의 배신자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 말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만들었을까 믿기지가 않았어요. 호텔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친구 아티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메이린, 이거 봐야 해. 그리고는 핸드폰을 건네줬어요. 스크린에는 태국의 유명한 정치인이 올린 게시물이 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면서 그걸 읽었어요. 그 정치인은 제 인터뷰에 대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었고 제가 태국보다 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였죠. 게다가 그 정치인은 사람들이 제가 일하는 호텔을 보이콧하자고까지 했어요. 그 게시물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말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서웠고 혼란스러웠어요. 제 말이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때 호텔 매니저가 다가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메이린,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자기 사무실을 가리켰어요. 제 다리는 마치 젤리처럼 힘이 풀렸어요. 저 혹시 잘리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걱정스러웠어요. 매니저를 따라가면서 제 꿈이었던 한국 여행이 어떻게 이렇게 악몽으로 바뀌었는지 생각하게 됐어요. 매니저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자마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매니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제 인터뷰했던 한국인 기자 지수 씨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메이린 씨 괜찮으세요? 지금 이 반응을 보고 있어요. 한국 기자들과 활동가들이 돕고 싶어 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답장하기도 전에 호텔 전화가 울렸어요. 매니저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표정이 갑자기 놀라더군요. 네, 여기에 있습니다. 매니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잠시 듣더니 태국 주재 한국 대사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전화를 끊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한국 대사님이 당신을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지금 이쪽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호텔 접수원이었는데 한국 대사님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다니요. 머릿속이 빙빙 도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앉아서 모든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제 인생이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냥 한국에 가고 싶다는 작은 꿈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복잡하고 큰 일로 번져버린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어요. 제가 직장을 잃게 될까요?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화를 낼까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희망이 보였어요. 어쩌면 이 혼란 속에서도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요. 무슨 일이 생기든 용감하게 맞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그저 제가 본 진실을 말한 것뿐이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어요. 1분 1분이 1시간이 되는 것 같았죠. 저는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저를 비난하는 글들도 보였어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르거나 태국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글이 있었죠. 그 글들을 읽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제 나라를 사랑해요. 그저 뭔가 나아지길 바랐을 뿐이에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사무실 문이 노크 소리에 열렸어요. 수파차이 씨가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 대사님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대사님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 태국 외교부의 한 관료였고 그 뒤에는 정장을 입은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대사님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메이린 씨, 그는 영어로 말하며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급히 일어서며 거의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어요. 저도 고개를 숙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죠.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대사님, 겨우 목소리를 짜내 말했어요. 태국 관료인 솜차이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는 외교부의 솜차이입니다. 최근 당신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제가 문제를 일으킨 건가요? 그런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메이린 씨, 대사님이 말했어요. 당신의 말이 중요한 대화를 촉발시켰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두 나라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솜차이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법 이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면서도 합법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교류를 촉진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블로그 글과 인터뷰가 단지 문제만 일으킨 게 아니라 중요한 대화를 시작했다니요. 다음 몇 시간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대사님과 솜차이 씨는 관광업계의 대표자들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학생 교류 프로그램, 근로자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현지 법과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제 생각도 나누며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정말 내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회의가 끝날 때쯤 대사님이 큰 미소를 지으며 저를 보았어요. 저희는 메이리님을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한국을 직접 보시고 우리 두 나라 간의 다리를 잇는 일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꿈만 꾸던 한국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상상도 못한 방식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모두가 떠나기 시작할 때 솜차이 씨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메일인 당신은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말을 계속해 주세요. 당신의 진심과 열정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을 나서며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분노에 찬 시위대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태국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각국의 언어로 쓴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팻말에는 이해가 다리를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죠. 그들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고마워요라고 간단히 말했어요. 저도 미소를 지으며 걸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죠. 이제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꿈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 여행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 될 것이었어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미래가 기대되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했어요. 때로는 블로그에 글을 쓰는 작은 행동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금 두려웠지만 동시에 저 자신이 강해진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는 작은 일일지라도 세상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잠에 들면서 저는 꿈을 꾸었어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태국과 한국을 연결하고 있었고 그 다리 위로 사람들이 오가며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꿈속에서 저도 그 다리를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단어씩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 작은 생각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사업가들은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고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였죠. 한 한국 사업가가 제안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요리사나 컴퓨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럼 그들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태국으로 돌아가서 배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몰래 들어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한국을 경험할 수 있겠네요. 태국 관광청 관계자도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한국 학생들이 태국에 와서 우리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네요. 태국 가정에서 지내면서 우리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걸 보며 저는 단순히 제가 한국에 가는 꿈을 넘어서서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으로 이루어진 다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후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어요. 그때 대사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메이린 씨, 당신을 특별 손님으로 한국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잘 표현해준 한국을 직접 보고 이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건설하는 데 함께해 주세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멋진 방식으로요. 감사합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영광입니다. 저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면서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그냥 꿈을 꾸는 호텔 직원이었는데 이제는 두 나라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됐어요. 물론 큰 책임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만큼 기대감도 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제가 다 설명하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엄마는 약간 우시기도 했고요.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보게 될 것들,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아직도 화가 나 있거나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희망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새로운 블로그 글을 쓰기 시작했죠. 오늘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모두에게 공유하고 싶었어요.
제 희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글을 쓰면서 저는 한국을 꿈꾸는 태국 사람들, 그리고 태국을 사랑하는 한국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우리는 결국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배우고 싶어하고 탐험하고 싶어하며 친구를 만들고 더 나은 삶을 꿈꾼다는 점에서 말이에요. 해가 뜰 무렵 저는 글을 마쳤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이번 한국 여행이 단순한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다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잠자리에 들기 직전 혼자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변화가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곤 하잖아요. 블로그 글을 쓰는 것처럼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됐어요. 한국은 정말 감사한 나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도 주셨고 저의 고향 태국과 한국의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의 한국과 태국 저 메이린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